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중부의 아이오와주에 대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아이오와주를 레드존으로 지목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술집 폐쇄 등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고속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백신 7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7종 중 4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비선거에서는 최소 100만 표의 우편투표가 지각 배송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4개월 동안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전문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허용한 15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자 서류 미비자들도 의사와 변호사는 물론 네일과 미용 등의 전문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4,905명 늘어난 628만 2,476명, 사망자는 633명이 늘어 18만 9,53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14명이 늘어 46만 8,062명, 사망자는 8명이 늘어 3만 3,04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64명이 늘어나 19만 8,110명,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16,0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미 중서부가 코로나19의 새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중부의 아이오와주에 대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아이오와주를 레드존으로 지목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술집 폐쇄 등을 요구했습니다. CNN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30일 중부 아이오와주에 보고서를 보내고 이 주를 레드존으로 지목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술집 폐쇄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매주 주별 보고서를 작성해 주지사에게 보내고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아이오와주가 코로나19 환자 비율이 가장 높고 양성 판정 비율도 전체 주 중 5번째로 높다고 경고하며 자체 규정한 레드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와 술집 폐쇄, 식당 매장 내 고객 수를 정원 내 25%로 제한할 것 등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개강한 대학들을 코로나19 확산의 새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대학이 있는 마을은 학교로 돌아온 모든 학생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신규 환자와 집단 발병을 즉각 파악하고 환자 접촉자를 격리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오와 주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 비율이 2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지난달 18일 새학기 개강 뒤 지금까지 학생과 교직원 중 935명의 환자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일명 초고속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백신 7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7종 중 4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미 보건관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전미과학공학의학 한림원이 1일 코로나19 백신 한 종에 대해 공식 사용 승인이 날 경우에 대비한 연방정부의 백신 배포 계획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고속 작전이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백신 최대 7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중 4종은 실패하고 3종만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NBC도 과학저널 생물통계학에 발표된 한 연구 논문을 인용해 감염병 백신이 임상시험과 당국 승인을 거쳐 성공하는 비율은 33.4%에 그친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에는 또 승인받은 백신이 4단계에 걸쳐 보급되며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계층과 의료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올 연말까지 최소 1종, 내년 초까지는 2종 이상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희망은 있을 수 있지만 보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 흑인을 상대로 한 총격 사건과 이로 인한 시위 과정에서도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위스콘신주 커노샤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위 행위를 반미 행위로 규정하고 무력 사용까지 시사했습니다.
법질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인종차별 비판에 맞서는 모습입니다. 백악관 발언록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커노샤 소재 메리디 브래드퍼드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우리가 군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힘이든 필요하다면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주 방위군은 위대하고 군은 전 세계 어떤 군의 역량도 넘어선다며 이들은 완전히 다시 채워졌고 좋은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경찰, 반미 폭도들이 커노샤를 파괴했다며 시위 행위를 반미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폭력적인 무리가 최소 25개 사업장에 해를 입혔고 공공 건물을 소실하고 경찰에 돌을 던졌다며 이는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라 국내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커노샤 경찰 당국에 $100만 지원하고 중소 영업장 지원을 위해 $400만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날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 탑승 전 기자들에게는 경관 및 주 방위군 격려를 이날 일정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시위들의 명분인 자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을 오는 11월 대선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격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법질서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올 11월 대선에서 우편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유권자는 1억 9,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83%에 달합니다. 때문에 우편투표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우편 서비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예비선거에서는 최소 100만 표의 우편투표가 지각 배송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우체국 내부감사 결과 올해 예비선거에서 최소 100만 표의 우편투표가 지각 배송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우편투표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11월 대선에서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된 예비선거 기준으로 우편투표용지 가운데 최소 100만 표가 선거일 주간에 배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선거 당일까지 지역 선거관리당국의 우편투표용지가 회신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우체국 감사는 단지 적은 비율만 추적하더라도 선거일 이후에야 수백 장의 우편투표용지가 도착했고 개표에 반영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우체국이 올해 대선 준비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과연 적시에 투표용지를 배송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편투표용지에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부착된 비율은 고작 13%에 불과했고 유권자의 옛 주소로 투표용지가 배송되는 사례도 여전했습니다. 루이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은 11월 대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편투표용지를 정시에 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서는 친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드조이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배달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에 미국에서는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4개월 동안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절차를 4개월 동안 중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고 연소득 $9만 9천 이하인 개인이나 합산소득 $19만 8천 이하인 부부 등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치를 적용받으려는 세입자는 자신이 집세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연방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 애썼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브라이언 모겐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집세를 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집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4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이번 조치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강제 퇴거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임차료와 미납기간 이자 등의 납부 의무는 지속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주거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차량국이 심각한 업무 정체로 각 지역 사무소에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수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차량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체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차량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업무 중단 조치를 거쳐 지난 7월 7일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업무 재개를 한 지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근 각 사무소별로 대면 업무가 필요한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수시간씩 뜨거운 햇볕 아래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차량국에서는 직원과 방문객의 위생 안전을 위해 제한된 인원만 입장해야 하는 만큼 일정 부분의 업무 적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차량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 관련 법안에 따르면 우선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티네이저들은 도로 운전시험을 통과하면 발급받는 운전 연수 허가증을 곧바로 임시 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또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이주한 주민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뉴저지주 운전면허증과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기간도 120일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현재 4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주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로 조만간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곧바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제 뉴저지주의 서류 미비자들도 의사와 변호사는 물론 네일과 미용 등의 전문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어제 관련 법안에 서명을 마치면서 법안은 즉시 발효됐습니다. 1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전문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7월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되고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약 5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도 의사나 변호사, 약사, 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이나 미용 등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낼 기회가 주어질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해진다며 이 법은 동등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체류 신분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금지된 미용실에서 혼자 드라이 서비스를 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미용실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소재로 알려졌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실내 미용실 영업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1일 폭스뉴스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미용실을 방문한 영상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펠로시 의장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미용실 내부를 돌아다니고 스타일리스트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펠로시 의장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미용실 영업은 3월부터 금지됐고 당국은 1일부터 야외에 한해 미용실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상태입니다. 이에 미용실 주인 에리카 키우스는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키우스는 단독으로 일하는 스타일리스트들에게 미용실 내 공간을 빌려주고 있는데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이 지난달 30일 밤 연락해 펠로시 의장의 비서가 자신에게 펠로시의 머리를 손질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우스는 펠로시 의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데 대해 낙담했다며 그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믿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용실 내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르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해당 미용실은 한 번에 한 명의 고객을 받도록 시 당국이 허가했다고 사전에 알려왔다며 펠로시 의장은 시설이 제시한 모든 규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가 이번 달 말부터 평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합니다. 우버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다음번에 다시 호출할 때는 승객을 상대로 마스크를 쓴 셀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평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게는 이달 말부터 마스크를 쓴 셀카를 요구하는 조치를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버는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신고하면 해당 승객이 다음에 호출할 때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셀카를 사전에 제출받게 됩니다. 우버의 운전 배달기사는 5월부터 이미 업무 개시 전 마스크를 쓴 셀카를 제출해왔습니다. 우버에 따르면 지금까지 350만 명의 기사가 1억 차례 이상 마스크 착용을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버는 마스크 착용 확인에 자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면인식 기능은 없고 마스크를 착용했는지만 확인한다고 밝히면서 제출된 셀카는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해 96시간 동안 보관한 뒤 영구히 삭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후 도망치던 흑인 남성이 셰리프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이 남성이 경찰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후 도주하며 떨어뜨린 옷에서 권총이 발견되자 요원이 총을 쏜 건데요. 대응이 정당방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또 시위가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도주하는 한 흑인 남성. 경찰이 제압하려 하자 이 남성은 셰리프 요원의 얼굴을 가격하며 저항했고 버려진 남성의 옷가지에선 권총이 나왔습니다. 권총을 발견한 요원은 즉시 남성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29살 디잔 키지로 신원이 밝혀진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Our suspect was holding some items of clothing in his hands, punched one of the officers in the face, and then dropped the items in his hands. The deputies noticed that inside the clothing items that he dropped was a black semi-automatic handgun, at which time a deputy-involved shooting occurred.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건 현장에 흑인 1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었고 권총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또 이미 제압된 상태였고 요원이 15발 이상의 총을 쏠 필요가 없었다며 셰리프 당국의 발표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Having a gun, being in possession of the gun, but actually using a gun and having it in your hand are two different things. So we can admit he may have had possession, but he was not armed with a gun. 용의자 가족들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경찰관들을 체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셰리프 당국은 셰리프 요원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며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LAPD와 달리 바디캠 착용을 아직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CCTV와 목격자 촬영 영상이 이번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2주 동안 임금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LA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데이비류 LA시 의원은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가격리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2주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은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아플 경우 자가격리가 보장되며 LA시에서 $5천만 투입할 예정입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LA시 의장은 LA에 거주하는 수많은 저임금 불법 체류자들은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과 실업수당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지난달 28일 연방관보 사이트에 게재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공고를 통해 같은 달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자국민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공고에서 체포 또는 장기 구금된 미국 시민 또는 국적자의 물리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만한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장 효력은 2021년 8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커네티컷주의 최저임금이 9월 1일부터 기존 시간당 $11에서 $1 올라 $12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레드라먼트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라 5년 동안 5번에 걸친 임금 인상이 적용되고 2023년 6월 1일까지는 시간당 $15로 인상됩니다.
다음 인상은 내년 2021년 8월 1일입니다. 한편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24일 시간당 $7.25로 인상된 이래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나섰던 한인 1.5세 스티븐 김 후보가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현역 변호사인 김 후보는 지난 7월에 열린 타운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선거 없이 자동 통과해 당내 공식 후보가 됐습니다. 타운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퇴의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던 블러바드의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뉴욕시는 퀸즈 노던 블러바드 등 주요 9개 간선도로에서 올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제한 속도를 5마일 낮추고 인명 손실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마일 정도인데 이번에 5마일을 낮추게 되면 대부분 25마일로 조정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후부터 때때로 천둥번개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